저 PBR이죠. 이 저 PBR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투자의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되어 있어서는 정부 정책이죠. 그죠?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데 솔직히 뭐 약간은 선거 관련되어 있는 입장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어쨌든 저 PBR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인데 저 PBR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 이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의 주식들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야 되는 주식 투자의 숙명 같은 게 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 PBR 주식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저 PBR 주식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후에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조정은 저 PBR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뭐 이거보다는 차익 매도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 PBR 종목들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를 한 건 맞아요. 그죠? 뭐 일부 기관들이 먼저 차익 매도를 했었던 것도 맞고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1조 넘는 매도 이것들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요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차익 매도를 했는데 다른 일이 있던 건 아니었나? 다른 일이 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원화값도 급등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또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좋죠. 그죠? 자, 이렇게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상황의 주식들이 차익 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현재 차익 매도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 매도가 한없이 끝없이 나오느냐? 이건 아니죠.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다 보면 해결점, 요거 때문에 움직인 거구나. 그럼 이거 해결하면 되죠. 관련되어 있는 요거 때문에 움직인 거네. 그러면 이 부분을 빼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수정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죠. 목표는 뭐죠? 수익이잖아요. 결국은 현금을 주식으로 바꾼 이후에 주식을 다시 현금으로. 뭐 차익 매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차익 매도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 올라온 거 파는 것도 그렇고요.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상황에서 이게 옆으로 좀 옮겨놓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도 꽤 크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라는 부분은 성장주.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이거 아닐까요? 저 PBR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성장 섹터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EM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이머징 마켓에서 안정성을 찾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로지 성장주에 대한 부분의 수익. 이쪽으로 찾을 거라고요. 만약에 안정성 있는 여건에서의 수익을 순차적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을 택한다. 투자처를 택한다. 외국인들이. 그런다면 이거 선진지수. 여기에 투자하겠죠.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 바로 옆 동네 일본.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죠? 성장주에 대한 부분 이머징 마켓. 한국도 그렇고 인도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언쟁을 펼치고 있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줄어든 거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든 거죠. 이 줄어든 외국인들이 안정성 있는 일본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인도로 성장성 있는 인도 시장으로 한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또 의무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부양하고 주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의 이 정책적 부분을 저 PBR 이쪽으로 맞는 거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모든 일이 그래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 그 다음에 제약,
제재적 부분 이런 것을 띄면서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에 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알려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성장주 섹터는 그냥 뻔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우리나라는 성장주에 대해서 IT를 빼놓을 수 없죠. IT에 반도체 빼놓을 수 있나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도체지. 그리고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가 있을 것. 반도체를 이용해서 해외 갈 수 있는 것. 그게 AI. 그죠? AI와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은 뒤로 약간 밀렸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연구 계획,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을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던 것이요. 뭐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변화, 그렇죠?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한 요소들이 팍팍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있고, 전기차를 도심왕국 모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시켜서 드론 산업 이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파생돼서 움직이거든요. 최근 또 자동차 시장이 기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 두려워해요. 테슬라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차는 거의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유럽에서 몇 년도까지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 폭스바겐에서 뭐 안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카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도요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향후 비중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뒤집어진 거 아닌가요? 혹시 전기차가 70%고 내연기관차가 30% 이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기차는 한 30% 정도, 나머지 내연기관차가 7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모터나 뭐 이런 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엔진을 개발하겠다. 엔진. 더 효율성이 높은 엔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막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여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IT 반도체, AI 로봇, 그 다음에 완성차, 차부품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전통적 방식의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 쪽에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요. 지주사들, 그렇죠. 전통적으로 큰 대기업군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힘이 기울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니에요. 막 뭐 은행주, 증권주 최근에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증권주가 성장주였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증권주가 1년에 제 기억으로는 1년에 2번씩은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올 상한가 거의 전부 상한가. 봄철에 한 번 올 상한가가 한 번 들어오고요. 가을철에 한 번 올 상한가가 한 번 들어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은 아니거든요. 은행주들 수익이 많이 나고 실적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금리에 관련되어 있어서 현재 실효적 부분이 맞은 거지. 향후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 있는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금리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구조적 부분에. 은행주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장 섹터의 빠른 부분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안정적인 부분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여건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나 주가의 이 등락폭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죠. 그죠? 지주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 부분에 있는 주식을 사지. 아니었으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야죠.
만약에 그런 논리로 된다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거래되지 않는 우선주는 막 상장 폐지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여건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 올해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면모를 살펴보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교체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수익이 났다면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고 지금 마이너스에 있어. 그러면 타이밍을 잡아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 현재 시작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강하게 비트되고 올라오는 쪽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2차 전지의 주도권을 찾아왔고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업종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미래의 성장성이 훨씬 더 큰 성장주에 대한 개념에서 SK 하이닉스가 16만 닉스가 된 겁니다. 이제는 20만 닉스가 돼야 되고 25만 닉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나요? 아직 7만 전자야. 그럼 이제 8만 전자가 될 거고 9만 전자가 될 거고 10만 전자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 종목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트레이딩적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와 연결되는 부분에 한미 반도체가 정말 많이 올라왔고 6배, 7배 올라왔나요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가온칩스가 상한가도 들어갔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자, 그렇다면은 이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덜 올라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지금 IT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쪽에 캐파 비중을 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타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타자가 어느 거냐? 저는 로봇 시장, AI 시장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봐야 될 게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 의외로 이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해당이 됩니다. 로봇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성장 쪽에 힘이 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PBR 관련되어 있어서는 완성차나 완성차 부품 이런 쪽이 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IT 반도체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만약에 발견을 하고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간다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 로직이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받쳐져야 주가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주가가 흔들릴 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어려운 시장이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거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여기에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시잖아요. 이거 역시 공부죠. 관련되어 있는 여건을 듣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로드맵을 짤 수 있으니까. 로드맵이 짜지면은 인터넷 서핑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시각이 생기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등락이 있는 시장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